된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미국의 3천억 달러가 순식간에 제로 변했습니다. 일본은 7년 동안 갈아 넣은 시간이 허공에 흩어졌고요. 중국에 내놓으라 하는 47명의 천재들은 모두 백기를 들었죠. 시속 1000km. 진공 속에서 인류의 교통 역사를 다시 쓰겠다는 꿈. 그 꿈이 죽었습니다. 전 세계가 관뚜껑을 닫았죠. 저도 망치를 들었습니다. 22년간 유럽의 기술 표준을 만들어 온 제가요. 마지막 못을 박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그때 관 속에서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쿵, 쿵. 죽었어야 할 기술이 눈을 떴습니다. 어디서요? 바로 대한민국. 저는 비웃었습니다. 한국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제 인생 최대의 치욕이 될 줄도 모르고요. 그날 인류의 꿈이 죽었습니다. 나토 브뤼셀 지하 회의실. 미국이 먼저 손을 들었죠. 3천억 달러 증발. 일본이 뒤따랐습니다. 물리적 한계 선언. 중국마저 도망쳤죠. 저는 사망 선고서를 작성하려고 펜을 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죠. 서류 맨 끝에서 두 글자가 눈에 박혔습니다. 한국. 저는 비웃었습니다. 그게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죠. 저는 구스타프 린드버그입니다. 유럽이 자랑하는 기술 표준의 수호자였죠. 22년간 전 세계 초고속 시스템을 평가해왔습니다. 제 앞에서 살아남은 기술만이 세상에 나갈 수 있었죠. 저는 그 권위를 믿었습니다. 한국이요? 기술을 모방하는 나라. 그게 전부였죠. 그 판단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비행기 추락 직전의 조종석처럼요.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앉은 그 공간에 전 세계 전문가 47명이 모여 있었죠. 누구 하나 말이 없었습니다. 의제는 단 하나였죠. 하이퍼튜브. 진공 터널 안에서 자기 부상 캡슐을 시속 1000km 이상으로 달리게 하겠다는 인류의 꿈이었습니다. 미국 대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워싱턴에서 온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죠. 하이퍼원 프로젝트 완전 실패. 진공 누설률 0.03%에서 시스템 전체가 붕괴했다고 했습니다. 3천억 달러가 허공으로 사라졌죠. 엔지니어 수백 명이 7년을 매달렸는데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예상한 결과였으니까요. 중국이 이어받았습니다. 상하이 팀의 보고서를 꺼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안정성 기준 미달. 시속 600km 구간에서 캡슐이 터널 벽면과 충돌할 뻔했다고 했습니다. 인명피해가 날 수도 있었던 아찔한 순간이었죠. 그들은 프로젝트를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일본은 더 참담했습니다. 도쿄에서 온 야마모토 박사가 고개를 떨궜죠. 자기 부상과 진공을 동시에 제어하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정밀 기술을 가진 나라가 손을 들었죠. 이 분야는 끝났다는 선언과 같았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죠. 기술적 실현성 제로. 현재 인류의 기술 수준으로는 하이퍼튜브 상용화가 불가능하다.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내려앉았죠. 누구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었죠. 데이터가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전면 중단 권고서를 작성하려고 펜을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죠. 보조연구원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 추가 서류 한 뭉치가 들려 있었죠. 표지에 낯선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K 하이퍼튜브. 한국 연구팀의 실증 일정 제출 예정이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죠.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한국이라고요? 미국이 3천억 달러를 태우고 실패한 분야에서 한국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빠르긴 하지만 본질은 미완성인 나라. 그게 제가 아는 한국이었죠. 저는 그 서류를 책상 한쪽에 밀어뒀습니다.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전 세계가 포기를 선언한 그 시점에 한국만 실증 일정을 취소하지 않았더군요. 오히려 앞당겼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죠. 왜 포기하지 않는 걸까요? 일본이 물리적 한계를 선언했는데 한국은 뭘 믿고 진행하는 걸까요?
저는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서류를 다시 집어들었죠. 진공도 유지 테스트 결과가 나왔습니다. 누설률 0.001% 미만. 미국이 실패한 기준의 3분의 1 수준이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22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이건 뭘까요? 측정 오류인가요? 아니면 한국 특유의 과장인가요? 전 세계가 던져버린 기술을 한국만이 주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게 단순한 오만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작은 문구 하나가 제 확신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한국의 데이터를 떠올렸죠. 불가능의 벽 앞에서 유일하게 물러서지 않은 나라. 한국. 대체 너희는 뭘 준비하고 있는 거냐? 그 질문에 답을 얻기까지 저는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됐습니다. 서울국제소송포럼. 초대장이 제 책상 위에 놓였습니다. 유럽 평가단 전원이 코웃음 쳤죠. 한국이 뭘 보여주겠다는 겁니까? 실험실 수준도 못 넘긴 나라가요. 동료들은 전부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시간 낭비라고 했죠. 그런데 저는 달랐습니다. 그날 밤 본 데이터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0.001%. 그 숫자가 자꾸 아른거렸죠.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스스로 실패를 증명하는 걸 두 눈으로 보고 싶었죠. 저는 감사관 자격으로 참석을 결정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첫인상은 별로였습니다. 그냥 평범한 아시아 국가였죠. 고층 빌딩과 네온 사인. 일본이나 중국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역시 기대할 게 없군. 포럼 첫날이었습니다. 코엑스 전시장에 들어섰죠. 미국, 일본, 독일 부스가 화려하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최신 기술을 자랑하는 대형 스크린과 홍보 영상이 눈을 어지럽혔죠. 그런데 한국 부스는 달랐습니다. 구석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죠. 화려한 장식도 없었습니다. 그냥 묵직한 기술 포스터 몇 장과 데이터 그래프만 붙어 있었죠. 저는 피식 웃으며 다가갔습니다. 어디 한번 보자. 뭘 그렇게 자신 있어 하나. 그런 마음이었죠. 포스터 앞에 섰습니다. 진공도 유지 그래프가 눈에 들어왔죠. 그 순간 웃음이 멈췄습니다. 그래프가 이상했습니다. 너무 안정적이었죠. 미국과 중국의 데이터는 들쭉날쭉했습니다. 진공 누설이 발생할 때마다 급격한 변동이 있었죠. 그런데 한국의 그래프는 거의 직선이었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죠. 잠깐. 이건 뭘까요? 오류인가요? 저는 눈을 비볐습니다. 다시 봤죠. 똑같았습니다.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0.001% 미만의 누설 통제. 전 세계가 실패한 그 기준을 한국이 달성했다는 뜻이었죠. 제 심장이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22년간 수천 개의 기술 보고서를 검토해왔지만 이런 수치는 본 적이 없었죠. 불가능한 영역이었습니다. 유럽이 이론으로만 그려놓은 목표치였죠.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한국 엔지니어였죠. 젊은 남자였습니다. 30 중반쯤으로 보였죠. 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유럽에서 오셨군요.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이 데이터가 사실입니까? 진공 누설률 0.001%가 실제로 가능합니까? 그가 고개를 끄덕였죠. 사실입니다. 어떻게요? 저는 다그쳤습니다. 미국도 실패했습니다. 일본도 포기했죠. 당신들은 대체 어떻게 이 수치를 달성한 겁니까?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눈빛이 달랐죠. 자신감이 아니었습니다. 확신이었습니다. 그가 천천히 말했죠. 저희는 진공을 잡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압력의 철학을 바꿨죠. 그 순간 제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바로 이해했거든요. 유럽과 미국은 진공 상태를 완벽하게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누설을 막는데 모든 기술을 집중했죠. 그런데 한국은 접근 자체를 바꾼 겁니다. 누설을 막는 게 아니라 누설이 발생해도 시스템이 버틸 수 있게 설계한 거죠. 기술 자체가 아니라 설계 방식을 바꾼 발상이었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죠.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서 유럽 기준표를 펼쳤습니다. 한국 데이터와 비교해봤죠. 맞지 않았습니다. 기존 유럽 표준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성능이었죠. 저는 서류를 3번이나 다시 확인했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렸죠. 공식을 대입해봤습니다. 결과는 같았습니다. 한국의 데이터는 유럽 기준 밖에 있었죠. 저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다시 열었죠. 다시 덮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22년간 믿어온 규격이 흔들리는 느낌이었죠. 도대체 저 계산은 어떻게 나온 거지?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죠. 반짝이는 불빛들 사이로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모방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길을 만들고 있었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를요. 이건 내가 아는 세계가 아니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죠. 한국 엔지니어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확신에 찬 눈빛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연구소를 방문해야겠다고요. 포럼장의 데이터만으로는 부족했죠. 실제로 눈앞에서 확인해야 했습니다. 이게 진짜인지 아니면 정교한 사기인지를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 연구팀에 연락을 넣었습니다. 유럽 본부는 반대했습니다. 시간 낭비라고 했죠. 한국 연구소 방문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요. 동료들은 비웃었습니다. 구스타프, 너답지 않군. 그런 말을 들었죠. 하지만 저는 이미 결정을 내린 뒤였습니다. 직접 봐야 했죠. 제 눈으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구름이 흘러갔죠. 저는 내내 생각했습니다. 만약 한국의 데이터가 진짜라면, 만약 그들이 정말로 불가능을 뚫었다면, 그렇다면 제가 22년간 쌓아온 모든 판단 기준이 무너지는 겁니다. 손에 쥔 서류가 무겁게 느껴졌죠. 연구소는 서울 외곽에 있었습니다. 대전이라는 도시였죠. 한국과학기술원 인근의 거대한 단지였습니다. 차에서 내렸을 때 첫인상은 의외로 조용했죠. 화려한 건물도 없었습니다. 그냥 회색빛 콘크리트 구조물이 늘어서 있었죠. 유럽의 연구소와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안내를 받아 실험동으로 들어갔습니다. 긴 복도를 지났죠. 연구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저를 쳐다보지 않았죠. 모두 자기 일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긴장감이 공기 중에 흘렀죠. 오늘 실증 실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시속 1000km 이상을 목표로 한다고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실패하면 모든 게 끝이다. 한국의 꿈도, 그리고 제 의문도요. 제어실에 들어섰습니다. 대형 모니터 수십 개가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숫자와 그래프가 실시간으로 움직였습니다. 연구진은 조용히 데이터만 점검하고 있었죠. 누구도 떠들지 않았습니다. 숨소리마저 조심스러웠죠. 저는 구석에 서서 지켜봤습니다. 진공도 수치가 눈에 들어왔죠. 유럽 기준보다 안정적이었습니다. 선형 가속도 그래프도 확인했죠. 흔들림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건 대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10, 9, 8.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7, 6, 5. 손에 땀이 났습니다. 4, 3, 2, 1. 발사. 소리가 없었습니다. 진공 터널 아니니까요. 하지만 모니터 속 숫자가 미친 듯이 올라갔죠. 시속 300km, 500km, 700km. 숫자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900km를 넘었죠. 제 숨이 멎었습니다. 1000km. 제어실이 고요해졌죠. 모두가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1020km. 숫자가 거기서 안정됐습니다. 진동감 0.002. 유럽 기준의 5분의 1 이하였죠. 제 손에 쥔 펜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주우려고 하지 않았죠. 아니, 못했습니다. 몸이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말이 안 됐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숫자였죠. 유럽이 이론적 한계로 설정한 게 시속 800km였습니다. 그걸 한국이 200km나 넘긴 겁니다. 그것도 안정적으로요.
저는 데이터 시트를 다시 봤습니다. 눈이 맞나 의심했죠. 유럽 기술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비교해봤죠. 숫자가 충돌했습니다. 우리가 불가능이라고 기록한 영역을 한국이 완전히 돌파한 거였죠. 머리를 감쌌습니다. 우리가 틀렸나? 22년간 쌓아온 기준이 잘못됐던 건가? 의문이 폭포처럼 쏟아졌죠. 한국 연구진은 담담했습니다. 환호하는 사람이 없었죠. 그냥 조용히 다음 데이터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게 당연한 결과라는 듯이요. 저는 그 모습이 더 충격적이었죠. 연구소장이 다가왔습니다. 어떠셨습니까? 그가 물었죠. 저는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마침내 한마디를 뱉었습니다. 어떻게 한 겁니까? 목소리가 갈라졌죠. 연구소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7년입니다. 그가 말했죠. 7년 동안 매일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실패할 때마다 데이터를 쌓았습니다. 그게 오늘의 결과입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개발한 게 아니었죠. 그들은 실패를 축적한 겁니다. 그리고 그 실패 위에 성공을 쌓았죠. 유럽은 한 번 실패하면 프로젝트를 접었습니다. 한국은 달랐죠. 실패를 버리지 않고 기록했습니다. 제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서서 창밖을 바라봤죠. 저녁 노을이 연구소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경외감이라는 감정이 피어올랐죠. 한국은 벽을 넘은 게 아니었습니다. 벽을 없애버린 거였죠. 불가능이라는 단어를 삭제해버린 겁니다. 저는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죠. 떨리는 손으로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만든 것이 아니라 기준을 다시 썼다. 그 문장이 제 인생을 바꿀 줄은 그때 몰랐습니다. 유럽으로 돌아왔습니다. 브뤼셀 본부에 긴급 보고서를 제출했죠. 한국의 실증 성공. 시속 1020km 돌파. 진동값 유럽 기준의 5분의 1. 제가 직접 목격한 데이터를 모두 담았습니다. 화상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모니터 화면에 동료들의 얼굴이 떴죠. 독일,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유럽 최고의 기술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저는 자신있게 보고를 시작했죠. 그런데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독일 대표가 먼저 입을 열었죠. 구스타프, 그 데이터 확실한 겁니까? 한국이 조작했을 가능성은요? 프랑스 대표가 끼어들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은 숫자를 부풀리는 경향이 있죠. 영국 대표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측정 오류일 겁니다. 우리 기준으로는 불가능한 수치니까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제가 직접 봤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졌죠. 제어실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했습니다. 조작이 아닙니다.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피식 웃었죠. 구스타프, 너 한국에서 뭐 먹은 거 아니야? 농담 섞인 말이었지만 그 안에 비웃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22년간 이 분야에서 일해왔죠. 제 판단을 의심받은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직접 목격한 사실을요. 유럽위원회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 연구소에 재검증을 요청하겠다고요. 독립적인 측정 기관을 통해 데이터를 다시 확인하겠다는 거였죠. 쉽게 말하면 한국을 못 믿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문도 들었죠. 정말 내가 본 게 맞는 걸까? 혹시 내가 착각한 건 아닐까? 한국의 열정에 휩쓸린 건 아닐까? 그날 밤 호텔방에서 데이터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수십 번을 확인했죠.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공식을 대입했죠. 결과는 같았습니다. 한국의 수치는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죠. 유럽의 이론으로는 이 결과가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수십 년간 쌓아온 물리학 모델과 충돌했죠. 이론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성공했죠. 머리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론을 믿어야 할까요? 아니면 눈앞의 현실을 믿어야 할까요? 저는 그 사이에 끼어서 숨을 쉴 수가 없었죠. 며칠 뒤 한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재검증 요청을 수락했다고요.
연구소장의 메시지는 담담했죠. 데이터는 증명하면 됩니다. 저희는 준비가 돼 있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보며 부끄러웠습니다. 유럽은 의심을 던졌죠. 한국은 증거로 답하겠다고 했습니다. 누가 더 정직한 걸까요? 답은 명확했죠. 재검증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제측정기관 3곳이 동시에 확인했죠. 한국의 데이터는 정확했습니다. 오차 범위 0.005% 이내. 조작의 흔적은 없었죠. 유럽 본부가 술렁였습니다. 이제 변명할 거리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동료들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죠. 그래도 이건 특수한 케이스일 뿐이야. 상용화는 불가능해. 그런 말들이 오갔습니다. 저는 복도에서 독일 대표와 마주쳤습니다. 그가 어깨를 툭 치며 말했죠. 구스타프, 한국이 기술을 이겼다고? 너답지 않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지나갔습니다. 자존심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솟았죠. 그들은 진실을 보지도 않고 판단했습니다. 데이터를 확인하지도 않고 결론을 내렸죠. 유럽의 자존심이 눈을 가린 거였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의자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죠. 내 귀에 들린 건 기술 보고가 아니었습니다. 유럽의 자존심이었죠. 한국은 데이터를 내밀었고 유럽은 감정을 내밀었습니다. 그 순간 결심이 섰습니다. 다시 한국으로 가야 했죠. 이번에는 혼자서요. 유럽 본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제 눈으로 모든 걸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한국 연구소에 메일을 보냈죠. 재방문을 요청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깊이 보고 싶다고요. 가능하다면 2차 실증에 참관하고 싶다고 썼습니다. 답장은 다음날 왔습니다. 환영합니다. 단 한 줄이었죠.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한국 연구진의 스타일이었죠.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비행기 표를 예약했습니다. 유럽 본부에는 알리지 않았죠. 이건 공식 출장이 아니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확인이었죠. 만약 이번에도 한국이 성공한다면 유럽의 기준은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가는 걸까? 유럽의 기준을 지키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서인가?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죠. 저는 22년간 기준을 만들어 온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준이 틀렸다면 인정해야 했죠. 그게 진짜 전문가의 자세니까요. 확인하겠다. 그리고 기록하겠다. 저는 그렇게 다짐하며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다시 대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보안 등급이 달랐죠. 연구소장이 직접 마중 나왔습니다. 특별 허가를 받았다고 했죠. 외국인 최초로 핵심 구역에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복도를 지나 철문 앞에 섰습니다. 지문 인식, 홍채 스캔, 보안 카드까지 3단계를 거쳐야 열리는 문이었죠. 유럽에서도 이 정도 보안은 군사시설에나 있었습니다. 심장이 빨라졌죠. 문이 열렸습니다. 진공 자기부상 하이브리드 제어실이었죠. 발을 들여놓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저건 뭡니까? 제 입에서 절로 말이 튀어나왔죠. 거대한 원통형 구조물이 천장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그 주위를 수백 개의 케이블이 감싸고 있었죠. 벽면에는 실시간 데이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유럽에서 본 어떤 시스템보다 복잡했죠. 아니, 차원이 달랐습니다. 연구소장이 설명했습니다. 진공 챔버와 자기부상 시스템을 동시에 제어하는 통합 컨트롤러라고요. 세계 어디에도 없는 기술이라고 했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 엔지니어가 다가왔습니다. 제어 패널 앞에서 뭔가를 설명하기 시작했죠. 유럽은 진공과 부상을 따로 제어합니다. 그래서 간섭이 생기죠. 저희는 하나로 통합했습니다. 그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단순한 기술 개선이 아니었죠. 발상의 전환이었습니다. 유럽이 수십 년간 붙잡고 있던 문제를 한국은 접근법 자체를 바꿔서 해결한 거였죠. 다음으로 부품 제작 공정을 받습니다. 지하 2층의 클린룸이었죠. 방진복을 입고 들어갔습니다. 눈앞에 정밀 가공 장비들이 늘어서 있었죠. 이게 다 국산입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연구소장이 고개를 끄덕였죠. 90% 이상이 한국 자체 기술입니다. 핵심 부품은 전부 국내에서 만들죠. 믿기 어려웠습니다. 이 수준의 부품을 자체 생산한다고요? 독일도 일본에 의존하는 영역이었죠. 저는 현미경으로 부품을 들여다봤습니다. 가공 정밀도가 눈에 들어왔죠.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일본 기술보다 더 치밀했죠. 오차 범위가 거의 없었습니다. 마이크로미터 단위의 정밀도였죠. 어떻게 이게 가능한 겁니까? 7년입니다. 연구소장이 말했죠. 7년 동안 실패한 부품만 수만 개입니다. 전부 기록했죠. 왜 실패했는지, 어디가 문제였는지. 그 데이터가 쌓여서 지금의 정밀도가 나온 겁니다. 저는 멍하니 그를 바라봤습니다. 유럽은 실패하면 프로젝트를 접었죠. 새로운 걸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죠. 실패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데이터로 남겼죠. 그리고 그 위에 다시 쌓았습니다. 우린 실패를 데이터로 남깁니다. 엔지니어가 말했죠. 실패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니까요. 그 한마디가 가슴을 때렸습니다. 이게 차이였구나. 유럽과 한국의 차이가요. 기술력이 아니었죠. 철학이었습니다. 연구실을 돌아다니며 연구진을 관찰했습니다. 누구 하나 자랑하지 않았죠. 묵묵히 자기 일만 했습니다. 데이터를 점검하고 수치를 기록하고 다음 실험을 준비했죠. 조용했습니다. 실패 그래프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벽면에 그대로 붙어 있었죠. 2019년 3월 진공 누설로 실패. 2020년 7월 진동 제어 실패. 2021년 1월 가속 구간 이탈. 처참한 기록들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럽게 보여줬죠. 이게 저희의 역사입니다. 연구소장이 말했죠. 실패 없이는 성공도 없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럽이라면 저 그래프들을 숨겼을 겁니다. 실패는 치부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죠. 실패를 인정하고 기록하고 공유했습니다. 그게 그들의 힘이었죠. 연구소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죠.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멀리 대전 시내가 보였죠. 평범한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세계를 바꿀 기술이 숨어 있었죠.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죠.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적었죠. 한국은 기술을 만든 것이 아니라 기준을 다시 썼다. 그 문장 아래에 한 줄을 더 추가했습니다. 유럽이 꿈에서만 그리던 시스템이 한국의 현실로 존재했다. 노을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았죠.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빛이 켜졌습니다. 22년간 믿어온 유럽의 우월함이 무너지고 있었죠.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확신이 자라났습니다. 한국은 혁신의 뿌리를 가진 나라였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태도가 달랐죠. 그들은 과장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묵묵히 실패하고 기록하고 다시 일어섰죠.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다. 국가적 성실성이다. 저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내일은 2차 실증이었죠. 이번엔 시속 1050km를 목표로 한다고 했습니다. 성공하면 세계 기록이었죠. 가슴이 뛰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었죠. 기대였습니다. 2차 실증 당일이었습니다. 제어실에 들어섰죠. 공기가 달랐습니다. 긴장감이 피부를 찔렀죠. 연구진 모두가 모니터 앞에 붙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죠. 오늘의 목표는 시속 1050km였습니다. 지난번보다 30km 높은 수치였죠. 사소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역에서 30km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죠. 물리적 한계와의 싸움이었습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10, 9, 8. 제 손이 떨렸죠. 7, 6, 5. 숨을 참았습니다. 4, 3, 2, 1. 발사. 캡슐이 터널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숫자가 올라갔죠. 300, 500, 700. 순조로웠습니다. 900km를 넘었죠. 이대로면 성공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경고음이 울렸죠.
붉은 불빛이 제어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모니터에 빨간 글씨가 떴죠. 진공도 센서값 급변. 비상 상황 발생.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끝인가? 한국의 한계인가? 머릿속이 하얘졌죠. 그 순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유럽 본부였죠. 받자마자 고함이 쏟아졌습니다. 실패다. 기술적 한계다. 당장 실증 중단을 요청하라. 저는 전화기를 움켜쥐었습니다. 손에 땀이 흘렀죠. 눈앞에서 경고등이 미친 듯이 깜빡였습니다. 끝났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한국 연구진은 당황하지 않았죠. 누구 하나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침착하게 움직였죠.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날았습니다. 12초. 12초 만에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경고음이 멈췄죠. 붉은 불빛이 사라졌습니다. 진공도 수치가 안정됐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뭐가 어떻게 된 겁니까? 목소리가 떨렸죠. 연구소장이 대답했습니다. 7년간의 실패 데이터입니다. 이 상황을 예측하고 있었죠. 대응 프로토콜이 준비돼 있었습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들은 위기조차 데이터로 다룬다. 유럽이 공포에 떨 때 한국은 계산하고 있었죠. 이건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경험이었죠. 전화기에서 다시 고함이 터졌습니다. 구스타프, 당장 중단시켜. 유럽 본부의 명령이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진공 터널이 보였죠. 그 안에서 캡슐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시속 950km. 숫자는 다시 올라가고 있었죠.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유럽의 기준을 따를 것인가? 눈앞의 현실을 믿을 것인가? 22년간 쌓아온 경력과 지금 이 순간이 충돌했죠. 저는 전화기를 내렸습니다. 연구소장을 바라봤죠. 그의 눈이 저를 향했습니다. 조용히 물었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죠. 하지만 확신은 있었습니다. 계속하십시오. 데이터는 제가 책임집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반역이었습니다. 22년간 유럽의 기준을 지켜온 제가 그 기준을 거부한 순간이었죠. 연구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구진의 눈빛이 바뀌었죠. 그들은 다시 모니터를 향했습니다. 손가락이 움직였죠. 가속이 재개됐습니다. 1000km, 1020km, 1040km. 숫자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진동값은 안정적이었죠. 진공도도 완벽했습니다. 1050km. 성공이었습니다. 제 무릎이 꺾였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죠. 22년간 믿어온 세계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럽은 뒤처졌다. 그 사실을 인정해야 했죠. 우리가 불가능이라고 선언한 영역을 한국은 돌파했습니다. 그것도 위기 상황에서요. 12초 만에 문제를 해결하고 목표를 달성했죠. 연구소장이 다가왔습니다. 손을 내밀었죠. 일어나십시오. 그가 말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일어섰죠. 제어실을 둘러봤습니다. 연구진은 이미 다음 데이터를 점검하고 있었죠. 환호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이건 통과점이었죠. 끝이 아니었습니다. 전화기를 다시 들었습니다. 유럽 본부에 보고해야 했죠. 하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들이 이 현실을 받아들일까요? 의문이었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죠.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오늘 이후 저는 더 이상 과거의 내가 아니었죠. 새로운 기준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한국에서 시작됐죠. 소식이 퍼졌습니다. 한국의 2차 실증 성공. 시속 1050km 돌파. 전 세계가 술렁였죠. 미국, 일본, 중국, 유럽. 모든 기술기관이 한국을 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긴급 감시 체계가 가동됐죠. 라이브 모니터링 채널 47개가 동시에 한국 연구소에 접속했습니다. 워싱턴, 도쿄, 베이징, 브뤼셀.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이 화면 앞에 모였죠. 저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세계가 한국의 결과를 기다린다. 저는 그렇게 중얼거렸죠. 최종 실증 조건이 발표됐습니다. 목표 속도 시속 1200km. 회의실이 얼어붙었죠. 1200이라고요? 유럽이 이론적 한계로 설정한 수치가 800km였습니다. 한국은 그걸 400km나 넘겠다는 거였죠. 미친 짓이었습니다. 자살 행위에 가까웠죠. 전 세계 전문가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가능하다고요. 물리학이 허락하지 않는다고요. 하지만 한국 연구진은 담담했습니다. 오늘은 임계점을 넘깁니다. 연구소장이 그렇게 말했죠.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전 세계가 숨을 죽였죠. 10, 9, 8. 제 손끝이 떨렸습니다. 7, 6, 5.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4, 3, 2, 1. 발사. 캡슐이 터널로 사라졌습니다. 숫자가 올라갔죠. 300, 500, 700. 순조로웠습니다. 900km를 넘었죠. 1000km. 지난번 기록을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숫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1050, 1080, 1100. 제어실에 정막이 내려앉았습니다. 모두가 모니터를 응시했죠.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진동값이 표시됐죠. 0.001. 유럽 최고 기준의 10분의 1 이하였습니다. 이건 기계가 아니라 예술이다. 저도 모르게 그런 말이 튀어나왔죠. 1150km, 1180km. 숫자가 천장을 향해 치솟았습니다. 불가능의 영역이었죠. 유럽의 교과서가 금지선이라고 그어놓은 구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선을 밟고 지나갔죠. 1200km. 데이터 패널이 붉게 빛났습니다. 숫자가 거기서 고정됐죠. 제어실 전체에 정막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죠.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성공이었습니다. 세계 최초 기록이었죠.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22년간 믿어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불가능은 존재하지 않았다. 한국이 그걸 증명했습니다. 모니터링 채널이 폭발했죠. 전 세계에서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워싱턴에서 첫 반응이 왔죠. 한국의 기술은 새로운 벤치마크다. 미국이 인정한 겁니다. 도쿄에서 메시지가 떴습니다. 이제 배워야 한다. 일본이 고개를 숙인 거였죠. 세계 최고의 정밀 기술을 자랑하던 나라가요. 베이징도 침묵을 깼습니다. 중국 대표가 한마디 남겼죠. 역사가 다시 쓰였다. 유럽 본부에서 긴급 메시지가 왔습니다. 제 상관이었죠.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데이터를 기준 안에 반영하라. 즉시 표준 계정을 시작하라. 항복 선언이었죠.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죠. 눈시울이 떨렸습니다. 22년간 유럽의 기준을 지켜온 제가 이제 한국의 기준을 따라야 했죠. 한국은 기준이 아니라 미래다. 그 말이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연구진은 여전히 담담했죠. 환호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다음 데이터를 점검하고 있었죠. 마치 이게 당연한 결과라는 듯이요. 연구소장의 얼굴에 작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게 전부였죠. 저는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존경심이 밀려왔죠. 이 사람들은 7년을 버텼습니다. 실패하고 기록하고 다시 일어섰죠. 전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했을 때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속도가 아니라 역사를 넘은 거였죠. 시속 1200km라는 숫자는 기술이 아니라 선언이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한국은 그렇게 세계에 외친 거였죠. 제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서서 한참을 생각했죠. 미래 기준은 이제 서울에서 시작된다.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한국은 문을 두드리지 않았죠. 문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 앞에 전 세계가 줄을 서기 시작했죠. 저도 그 줄의 맨 앞에 서 있었습니다.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한국의 실증 성공 이후 세계 질서가 재편됐죠. 국제교통표준위원회가 긴급 소집됐습니다. 브뤼셀, 워싱턴, 도쿄, 베이징. 전 세계 대표단이 한자리에 모였죠. 의제는 하나였습니다. K 하이퍼 시스템의 세계 규격 채택이었죠.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7개국이 즉시 한국식 진공 자기부상 규격 도입을 선언했죠.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기술 강국들이 줄줄이 손을 들었습니다. 유럽이 만든 기준이 아니었죠. 한국이 새로 쓴 기준이었습니다. 저는 위원회에서 표준 개정안에 서명했습니다. 펜을 드는 손이 떨렸죠. 22년간 유럽의 규격을 지켜온 제가 한국의 기준을 승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방식을 따라가야 한다. 저는 그렇게 선언했죠. 세계 경제가 요동쳤습니다. 글로벌 물류 산업이 대전환을 시작했죠. 비행기보다 빠른 지상 수송. 그게 새로운 기본 전제가 됐습니다. 도시 계획이 바뀌었죠. 항공 산업이 흔들렸습니다. 철도 회사들의 주가가 폭등했죠. 한국 기업들이 기술 수출 계약을 따냈습니다. 유럽, 중동, 동남아시아. 러브콜이 쏟아졌죠.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아무도 관심 없던 나라였습니다. 이제 전 세계가 한국의 문 앞에 줄을 서고 있었죠. 한국 정부도 움직였습니다. 초고속 진공교통 국가망 구축 착수를 선언했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16분, 서울에서 광주까지 12분. 꿈같은 청사진이 발표됐습니다. 저는 그 발표를 보며 생각했죠. 한 국가가 미래를 선택하는 장면을 처음 봤다고요. 다른 나라들은 가능성을 계산했습니다. 한국은 결단을 내렸죠. 그 차이가 오늘의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유럽 본부는 패닉 상태였죠. 긴급 회의가 연달아 열렸습니다. 결론은 하나였죠. 한국과의 공동 연구 없이는 생존 불가능. 유럽의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공동 프로젝트 설계 책임자로 임명됐죠. 아이러니했습니다. 한국을 비웃던 제가 이제 한국과 협력하는 최전선에 서게 됐으니까요. 내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펜을 들고 첫 문장을 적었죠. 한국은 파트너가 아니다. 새로운 기준이다. 그 문장을 쓰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속으로 수백 번 되뇌었으니까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한국을 떠나기 전 연구소를 다시 찾았죠.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죠. 서울의 야경이 발 아래 펼쳐졌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을 바라봤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도시였죠. 하지만 그 안에 세계를 바꾼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묵묵히 실패하고 기록하고 다시 일어선 사람들이요. 이 나라는 기술이 아니라 미래를 만드는 사람들이다. 저는 그렇게 속삭였죠. 연구소장이 옆에 섰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었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가 조용히 물었죠.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22년 동안 저는 표준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을 보고 깨달았죠. 표준은 지키는 게 아니라 미래가 먼저 쓰는 거라고요. 연구소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저희는 그냥 포기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겸손한 대답이었죠. 하지만 그 안에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한반도가 멀어졌죠. 저는 수첩을 꺼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한 문장을 적었죠. 시속 1200km. 그 숫자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다. 한 국가가 불가능이라는 단어를 삭제한 선언이었다. 유럽은 계산했습니다. 한국은 결단했죠. 저는 그날 한 나라가 스스로의 한계를 무너뜨리고 세계의 기준을 다시 쓰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미래는 발명이 아니라 태도다. 한국은 그 태도를 가진 나라였죠. 브뤼셀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을 나서며 생각했죠. 제 인생도 그날 완전히 바뀌었다고요. 22년간 쌓아온 확신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새로운 믿음이 자랐죠. 기준은 한국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세계가 그 기준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죠. 이제 세계의 시간은 한국을 중심으로 흐른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앞으로도요.